29번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심판을 거쳤으니까 심판이 끝난 재결이 있은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3번 제소기간이 준용되는 소송은 즉 부작위 위법 파견소송이죠. 무효인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31번 취소 소송은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만 정지해줍니다. 32번 집행정지는 소극적 가처분 일종이다. 즉 방어적 차원이고 허가처분 같은 걸 하는 적극처분은 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판에서는 가능하고 33번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과 동시에는 가능한데 소송 제기 이전엔 할 수 없죠. 34번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진다, 명백하다, 뻔하다, 아니할 것, 즉 질게 뻔하지 아니할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 판례죠. 즉 질게 뻔하면 안 해주고 질게 뻔하지 않아야 해준다 하는 거꾸로 요건이 소극적 요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35번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소송의 적법성이죠. 즉 본안 청구의 적법성이라 표현됩니다. 그러나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청구의 이유 유무를 말하는 거죠. 36번 처분의 효력 정지는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즉 처분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니까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37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장래효를 진다. 정지 결정된 때부터 효과를 뒤집는 거죠. 38번 소송 자료 수집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절차를 변론주의라고 하죠. 즉 소송의 개시나 종료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은 처분권주의고 39번 요건심리란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거고 본안심리란 처분 요건을 심사하는 겁니다. 40번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유지하면서 심리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소송도 불고분리 원칙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41번 어떤 사실의 진위불명 진짜냐 아니냐 모를 때 재판에서 받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입증이 되지 않아서 책임을 지는 걸 말하죠. 주장책임이란 주요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서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받는 불이익입니다. 즉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서 지는 책임은 주장책임이고 입증이 안 돼서 지는 책임은 입증책임이 되는 거죠. 42번 그 사건의 심급을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 판결이고 43번 사정 판결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이 존재하기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만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44번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즉 사정 판결이란 원래 원고가 승소해야 될 사안에서 패소한 거니까 피고한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5번 상소기간이 도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하는 것을 형식적 확정, 그래서 내용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실질적 확정이죠.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질적 확정을 말합니다. 47번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취소행위 없이 처분 효력이 당연 소멸되는 것을 형성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속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거죠. 48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 구속이다. 기판력은 법원을 구속하죠. 49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죠. 거부 처분 자체를 취소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성력이 있으니까 거부 처분이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0번 재처분 의무는 취소 판결의 기속력 내용이죠. 기속력이란 행정청을 구속하는 건데 하지 말아야 할 거 소극적 효력이 있고 해야 될 거 적극적 효력이 있죠. 그 중에서 해야 될 거 적극적 효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재처분 의무가 됩니다. 51번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의 직접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판력은 행소법에 근거 있는 게 아니라 민소법을 준용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52번 반복 금지효는 기속력의 일종이죠. 형성력, 기속력은 인용 판결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다 인정되는 거죠. 53번 인용 처분, 허가 처분, 취소가 되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만 재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절차상 하자일 때만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걸 반대 해석하면 실체상 하자는 준용이 안 되죠.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허가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54번 기속력은 판결 이유에서에 의해서도 구속력이 생깁니다. 기판력은 주문만, 기속력은 이유도 생기는 거죠. 55번 기속력의 시간적 한계는 처분시,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는 사실심, 변론중결시가 되겠습니다. 자, 제5장 행정심판. 1번 처분청 자신에게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하죠. 직권 상급청이 신청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2번 이의신청은 과거에는 개별법에서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행정기본법에서 인정하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3번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심판이나 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죠. 4번 행정심판법은 항고쟁송만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항당, 민기 네 가지가 모두 있지만 행정심판법에 명시된 것은 항고쟁송만 있습니다. 5번 행정심판위원회는 비상설, 합의제, 행정청에 속하는 거죠. 과거에는 의결기관에 불과했는데 대외적으로 재결하는 사람은 행정청이었죠. 재결청.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 재결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6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속이다. 즉 국무총리 속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그 밑에 있는 기관이죠. 7번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에 심의제기를 한다. 8번 특별심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즉 동의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니고. 9번 상임위원이 존재하는 것은 중앙심판위원회만 있고. 10번 현행법상 취소 명령 재결은 삭제됐죠. 그러나 처분 명령 재결은 존재합니다. 11번 처분 재결은 직접 처분하는 거니까 형성 재결이죠. 명령자가 붙으면 이행 재결이고. 12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는 소, 사 그랬죠. 4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것은 둘 수 있다입니다. 13번 심판 청구서 종이를 제출하는 것은 과거에는 처분청을 거쳐가야 됐지만 지금은 처분청이든 위원회든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14번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권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즉 경미한 하자일 때, 중대하면 각하재결이고. 15번 재결 기간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소송에서의 재심은 30일, 심판법에서 재결은 60일 헷갈리지 마시고. 16번 재처분의 불이행 시 위원회가 필요한 처분하는 것을 직접 처분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재처분 의무는 재결한 다음이죠. 재결 전에 허가하는 것은 임시처분이고 재결 후에 허가하는 것은 직접 처분입니다. 17번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 알려주는 것을 고지라고 하죠. 처분 내용 알림은 통지, 불복 절차 알림은 고지가 됩니다. 18번 행정심판법상 고지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19번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때 처분청이 알려주는 것을 신청고지라고 이야기하고 처분할 때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것은 직권고지라고 하죠. 20번 처분할 때 고지하지 않으면 즉 불고지하면 위법한 거지만 왜? 그게 강행 규정이니까. 하지만 행정처분 자체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1번 심판 청구 기간을 불고지하게 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앞날로부터 90일은 빼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오고지하면은 단 긴 기간으로 오고지했을 때만 그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본 이론 출제 키워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